자, 23회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다 골라보자. 지증왕 이후 신라의 소경은 왕경을 모방한 지방의 특수행정구역으로 정치 문화적 중심지적 성격이 강했다. 어디 버릴 만도 없고 틀린 말이 없어. 뭐 지증왕 때. 자, 무슨 소경? 아시촌 소경. 그래, 그 얘기입니다. 통일신라의 소경에는 현을 두지 않아서 소경이 촌을 직접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 민정문서. 민정문서 보면 돼요. 서원경 부근에 어떤 현에 속한 촌이 3개가 있고 서원경에서 직하라는 촌락이 하나 있다고. 그건 무슨 말이야? 서원경, 소경에는 오소경이잖아. 따로 현이 없고 뭐 한다고요? 촌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런 선지가 실제로 문제로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민정문서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이건 몰라요. 고려 초기에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고구려 신라의 수도를 포함하여 삼경을 설치했다. 초기 맞잖아. 고구려의 수도 뭐 평양을 서경, 신라의 수도 금성을 동경. 성종 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문종 때는 뭐야? 한양을 남경이라고 했지. 고려 초니까 맞는 말이지. 고려 명종이 아니라 누구야? 문종 이후 남경을 삼경에 포함시킨 것은 풍수지리 사상으로 인하여 남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정답은 기니디 3번. 2번. 가는 발해, 나는 신라, 통일신라, 다는 일본, 라는 당나라입니다. 뭘 보마라?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지. 대동강에서 원산만 국경. 가와 나가 확실히 그어졌잖아요. 남북국 시대임을 알 수 있어요. 가는 지방정의 말단 촌락은 주로 말갈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촌장을 매개로 지배했다. 틀린 구석이 없잖아. 나는 고구려와 백제 사람 및 말갈족까지 포함한 구서당. 구서당이 뭐야? 중앙군이지. 중앙군은 신라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 융합적 성격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했다. 외웠잖아요, 그죠? 가는 다와 연계하여 발해는 일본과 연계하여. 자, 일본과 국교를 다시 수립한 사람 누구? 무왕이지. 왜? 무왕 때 당나라가 흑수말갈, 신라 같이 손잡고 발해를 공격하려고 하잖아. 그럼 발해는 어때요?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고요? 일본과 국교를 다시 재개한 거지. 가는 다와 연계하여 나와 라를 견제하고자 했다. 맞다니까. 물론 문왕 때도 일본이 어때요? 자꾸 사신 보내고. 문왕 때는 좀 오버하기도 한다 그랬잖아. 뭐 자기가 스스로 천손이다 라고 하면서 장서관계, 자기가 장인이고 일본이 사위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반발하기도 한다 그랬잖아. 라 보장왕을 요동도독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들을 회유하였다. 이거는 언제야? 보장왕 고구려 마지막 왕이잖아. 발해 건국하기 전이라고. 누가? 당나라가 보장왕을 요동도독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들을 회유했다. 맞는 말인데 이건 발해 건국 이전이라고. 하나 더. 하지만 이 보장왕은 당나라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한다고요? 고구려 유민들 끌어모아서 부운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그리고 681년 요 무렵에 이제 죽어요.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3번. 가나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선덕왕이 돌아가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러 신하가 후사를 논의하여 왕의 조카인 김주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자, 선덕왕이 누구야? 선덕 여왕이 아니야? 선덕왕이야. 남자 김양상씨. 그 김양상씨가 누구와? 김경신씨와 손을 잡고 뭐 했어?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는 와중에 김지정도 죽고 회공왕도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김주원이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주원의 집은 서울 북쪽 20리 지점에 있어서 때마침 큰 비가 내려 알천에 물이 넘실거리므로 주원이 건너지 못해서 이때 찬스, 땡큐 라고 하면서 임금자리는 하늘이 내는 건데 하늘이 막은 거 아니냐라고 뇌피셜인 거지. 지멋대로 생각하고 구실로 내세운 거지. 지금 상대등 김경신은 전왕의 아우요. 덕망이 본래 높아 임금의 채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김경신이가 왕이 된 거지. 이게 누구야? 원성왕이야. 그럼 다는 김경신 누구야? 원성왕이야. 김지정이 난을 진압하고 해공왕이 시해되자 즉위하였으며 황해도 평산에 폐강진을 설치하였다. 선덕왕. 외우셔야 됩니다. 나 아들이 김원창이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으로 하고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언제? 822년 헌덕왕 때. 외웁니다.
다 구주의 장과 명칭을 총괄해서 도덕으로 원성왕 때 개편한 거 맞죠? 또 뭐 원성왕 더 중요한 게 뭐 독서, 삼품과가 더 중요하긴 하지. 다 집사부를 집사성으로 개칭하고 사치금지령을 반포하여 골품제에 의한 신분 차별을 강화했다. 누굴까? 흥덕왕. 흥덕왕. 흥덕왕은 집사부 집사성 사치금지령 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 장보고. 흥덕왕 때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 설치했다.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 가지 형식의 문제를 만들어서 이걸 외우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너님들께서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외워서 뭐 하겠어요. 저도 공무원 하고 싶긴 한데요. 지금이라도 시켜주면 당장 다 접고 전 공무원 할 겁니다. 9급이라도 좋아. 그럴 것 같아. 4번. 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려 후기 역사서인 제환운기에서 최초로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맞아요. 삼국유사에도 발해 관련 내용이 있긴 있지만 뭐야? 말갈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니까. 당의 삼성육부제를 취하면서도 정당성을 맨 위에 두고 삼국시대의 전통을 계승. 자, 이때 삼국시대의 전통이 뭘까요? 귀족회의의 전통이야. 고구려 제과의 백제 정삼의 신라 화백희 발해를 뭐? 정당성. 이게 고려도 가잖아. 뭐 도병만사, 식목도감, 도평이 사사. 조선으로 가지 뭐야? 의정부, 비변사. 전부 다 귀족 합의기구의 전통이다. 이건 우리 고유의 전통이다. 조선후기 역사사 해동 역사에서 발해를 삼국이나 고려와 같은 세 기로 기록했다. 기전체 세 기. 맞아요. 그럼 답이 뭐지? 발해 삼성육부는 구성기관들의 명칭이 당과 같았으나 운영 방식은 달랐다. 정말 잘 속였죠. 2010년 국가직 7급 선지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요번 문제 7급 선지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 7급 선지가 4번이에요. 틀린 걸 찾아봐. 야, 삼성육부 구성기관들의 명칭이 당과 같니? 명칭 다르잖아. 해볼게요. 야, 같은 건 뭐야? 삼성육부 조직 껍데기만 같은 거야. 명칭과 운영 방식은 다르잖아. 내가 이걸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출전을 밝히잖아. 2010년 국가직 7급. 상서성 아래 이, 호, 예, 병형공. 자, 우리 발인 어떻게 했어? 다르잖아. 이 상서성에 다른 게 뭐야? 정당성 그랬잖아. 선조성, 중대성. 다르지. 또 충, 인, 의, 지, 예, 시. 그러니까 조직도는 같은데 형식은 같잖아. 성이 3개, 부가 6개. 형식은 같지만 모두 다르고 구성기관들의 명칭도 다르고 뭐야? 운영 방식은 더 달랐지. 그래서 정당성 아래 뭐 했다고요?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었어요. 요 좌사정은 요 3부를, 우사정은 요 3부를 이원적으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좌사정, 우사정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에요. 당나라에는 없으니까. 하지만 육부의 명칭도 이거 당나라는 기능적이라면 우리 뭐라고요? 유교식 명칭이고. 다르잖아. 당나라가 무슨 성 중심이었다면 문화성 중심이었다면 우리 뭐라고요? 정당성 중심이었고. 정당성의 우두머리 뭐라고 한다? 대, 내, 상이라고 한다. 이런 것까지 다 외웠던 거죠. 이건 여러분의 허를 찌르는 거야. 허를 찌르는 거. 그러니까 뭐 7급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게 어려운 문제, 이게 7급 문제에서 여러분의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5번 갑니다. 고대 국가의 성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조선 부여 가야는 연맹 국가에서 망했다. 그죠? 왕 부자 상속의 왕의 계승은 백제보다 고구려가 먼저 했다. 그죠? 고구려는 뭐야? 고국 천황 먼저 했으니까 백제는 근초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구려는 삼국지에서 가장 먼저 중앙집권과 체제를 정비했다. 그렇죠? 1세기 중엽에 누구야? 태조왕 때부터니까. 고구려가 한사군을 완전히 축출할 무렵 신라는 고대 국가를 발전하면서 이사금 애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구려가 한사군을 완전히 축출한 게 313년이니까 4세기 초반이지. 이때는 이사금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거의 막바지잖아.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야? 1세기. 3대 임금 누구야? 유리, 이사금 때부터. 유리가 24년에 와야 된다고. 24년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6번 문제도 7급 선지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자, 가나다야. 가는 송과의 교류를 끊는다고 해서 압록강 동쪽 땅도 주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여기 누구야 이제? 거란의 주장이죠. 나는 아골탁해서 만주에 일어난 후 이제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형제관계 아니라 군신관계로 바꿔야 된다. 금나라지. 여진에서 어떤 뭐야? 금.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 바꾸자. 이건 뭐야? 금이 1115년에 나라 세운 다음에 1125년에 요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우리 고려에 요구한다고 그랬잖아. 다 우리와 화해를 했는데 왜 강화도를 옮긴다? 그러니까 속히 개경으로 환도해라. 누구야? 몽골이지. 자, 그러면 2차 전쟁에서 고려국왕의 친조가 강화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맞다니까. 2차 때 우리가 수도 개경이 함락당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현종이 직접 가서 무릎 꿇겠다. 친조를 조건으로 고려, 그러니까 거란 성종이 직접 쳐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2번. 고려와 가와의 전쟁 결과 가의 영역은 압록강 서쪽으로 국한되었다. 이것도 7급 문제 선지입니다. 이거는 어려워. 정말 어려워.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선생님도 별로 없어. 자, 무슨 말이냐. 이거 지도를 그려보면 아는데 이게 백두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압록강이잖아. 자, 그러면 3차 침입 이후에 압록강부터 동해안 도련포까지 어때요? 천리장성 쌓았지. 그러니까 봐봐. 고려와 가와의 전쟁 결과는 뭐야? 천리장성이잖아. 결과적으로. 천리장성을 쌓았다. 그렇다고 해서 가의 영역이 압록강 서쪽, 압록강 서쪽? 아니잖아 지금. 압록강 동쪽도. 고려 땅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압록강 동쪽도 있는 거잖아. 쟤네들이. 그래서 이번이 틀린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기출문제 선지라고. 그런데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이런 건 여러분 보면 어떡하는 줄 알아? 제대로 분석을 안 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 답만 맞추고 넘어간다고. 제대로 분석을 했으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3번. 다 3차 침입 때 경주까지 침략받아 황룡사 구충목 여러 번 얘기했잖아. 3차쯤 돼야 돼요. 캠프파이어하고 논다고. 1차 밥 먹고 소주 삼겹살, 2차 맥주, 3차쯤 돼야 된다고 했어. 캠프파이어하고 논다 그랬잖아. 그래서 3차 때 경주 와서 불 질렀어. 얼마나 오래 불탔겠어. 너무 좋았겠지 몽골 애들이. 가의 침을 모두 물리친 후 가와 나의 침에 대비하여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 쌓았다. 이건 여러 번 해서 앞에서 천리장성은 거란뿐만 아니라 뭐야? 여진의 침입까지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지난번에 지도로도 한번 보여줬고 했잖아. 맞잖아. 근데 왜 2번, 4번 사이에서 왜 고민을 해? 소고법으로 풀라 그랬잖아. 잘했어. 오, 아직 치킨이 살아있는 거네. 좋아. 7번. 밑줄 친 고려의 이 공예품이 개발된 시기의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도자기는 한 가지 빛깔이 아니야. 문양과 바탕 색깔이 달라. 강한 색채 대비를 이루고 다채롭고 새로운 맛. 그리고 독창적 기법이래. 독창적 기법 무슨 법이겠어? 상감법이겠지. 14세기 말 중국 조수가 지은 격고요론이라는 책을 보면 고려의 기물 가운데 색이 용천요청자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그 위에 흰색으로 꽃송이라도 있으려 치면 값을 매길 수 없다. 이 고려의 뭐라고요? 상감청자. 상감청자는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중엽까지 유행하죠. 최승로가 시무 18조. 이건 뭐야? 10세기. 10세기 말이죠. 성종 때니까 안 됩니다.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 이게 1145년 12세기 중엽이니까 딱 요 무렵부터. 성균관이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된 건 14세기 후반에 공민왕 때니까 안 되지. 압록강에서 동해안 돌보의 천리장성 이건 11세기잖아. 11세기 1033년부터 1044년까지. 덕정부터 정종까지 11세기라고. 11세기는 고려의 무슨 청자라고요? 순수청자. 순수청자.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중엽까지가 뭐라고요? 상감청자.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부터 뭐라고요? 회청색이 뭐? 순박하고 소박하다. 분청사기. 물고기 그림 주로 나와 있는. 16세기는 뭐라고? 하얀색의 뭐? 순수백자. 그러다가 조선 후기는 순수백자에다가 파란색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거 뭐? 청화백자. 야, 다시. 아무리 집에 도자기가 없기로서니. 자, 11세기 뭐라고요? 순수청자. 비치색이야. 고려 가을 하늘빛이 닮은 비치색의 순수청자. 아, 우리 칠판 색깔보다 조금 옅다고 해야 되나? 고려 청자지. 순수청자. 청자인데 순수청자라고. 단색이야. 단색. 단색. 어딨어? 단색. 순수청자 단색이야. 저런 색깔 비슷해. 저 네모난 색깔. 그거보다 좀 진하지. 비치 색깔 몰라? 비치? 좋아하잖아. 보석. 그 색이라고. 단색이야. 근데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음각을 하는 거야. 음각을 해서 꽃도 그리고 용도 그리고 운학문 매병 그러잖아. 상감청자 운학. 운이 뭐야? 구름이지. 학은 학이야. 세교는 매병. 왜 매병이냐면 내가 그림을 잘 못 골라서 그런데 매가 왜 이렇게 매가 왜 딱 접고 앉으면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건 모가지만 딱 날린 거야. 그래서 이걸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이라고 하는 거야. 이 매자는 매화라는 뜻이 아니고 새를 말하는 거야. 딱 봐봐. 이 대가리만 딱 날린 거 어때? 비슷하잖아. 우리 조상님들 정말 대단한 네이밍 실력 아니야? 청자인데 무슨 청자라고? 상감청자. 상감기법이야. 거기 뭐야? 운, 구름과 학. 구름과 학을 새겨놨다고. 그래서 청자, 상감, 운학, 문, 무늬. 구름과 학이 그려진 무늬의 매병이라고. 매병. 매의 모가지를 잘라면 딱 그 형태로.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자, 좋은 거 배웠어. 나중에 남친한테 이게 왜 이런지 절대 하지 마. 헤어진다. 절대 하지 마. 자, 그런 거 하지 마. 너무 무섭잖아. 매 모가지를 잘라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자, 요게 뭐라고요? 요게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중엽이야. 근데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 이제 섞일 거 아닙니까? 북방 가마 영향 받아가지고 이게 회청색. 그래서 색깔이 회색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천진한 무늬, 물고기 이런 거 그려진 거. 이걸 뭐야? 분청이라고 하는 거야. 분청, 분청사기. 그 다음에 16세기 사림들은 자기들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잖아. 깨끗하잖아. 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 훈구랑 다르다고. 그래서 순수백자. 후기에는 푸른색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게 뭐야? 청화백자. 조선 후기는 청화백자.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다음과 같이 주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선각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되면 여러 부처와 더불어 털품감도 다르지 않아서 본성이 본래도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뭐가 있는 거야? 불성이 있는 거야. 내 안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만 깨달은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계속된 습성을 갑자기 버리기는 어렵다. 곧 깨닫고 닦으면서 점차 습성을 버리고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성인의 경지를 이르는. 이건 뭘까?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지. 문득 깨닫는 거야. 이건 뭐라 그래? 갑자기 깨닫는 거 뭐 도노야. 하지만 오랫동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나쁜 습관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수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씩 없애놔. 이게 뭐야? 점진적인 수양 뭐야? 점수야. 내가 내용반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거친 손등을 보면서 효도해야겠다 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올 수 있잖아. 혹은 아빠의 굽은 허리를 보면서 갑자기 효도해야지 라는 깨달음이 왔지만 아침에 어때? 엄마가 깨우면 어떻게? 아이 5분만 막 밥 먹어 막 먹어 막 이러고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 뭐 오랫동안 쌓여온 나쁜 적폐가 쌓여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득 효도해야지. 깨달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쌓여있던 나쁜 적폐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점진적인 수양을 통해서
스스로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야 돼. 이게 뭐야? 도노 점수야. 자, 중요한 건 도노는 교종적이라고 했어, 선종적이라고 했어. 선종적이라고 했잖아. 교종은 어떻게? 쉬운 경전, A, B, C, D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뭐라면 교종이라면, 선종은 참선하다가 졸다가 이러고 깨닫는 게 선종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 누구야? 진울이죠. 정토왕생을 중시하고 보현도량을 개설했다. 보현도량 누구야? 요새. 무슨 결사? 그렇지, 백년결사지. 진울은 수선결사잖아. 백년결사는 어디야? 강진의 만덕사지. 수선결사는 어디야? 순천 송광사잖아. 이게 0.5초 넘어가면 안 돼. 버퍼링 그렇게 걸리면 안 된다고. 야, 문제 푸는데 그렇게 버퍼링 걸리면. 순천의 송광사. 순천의 송광사. 안 가봤어? 니네 동네 아니야. 안 가봤을 리가 없어. 되게 좋아. 선문염송이라는 저서를 남긴 사람은 해심이야. 진울제자 해심. 이것도 기출문제 선지야. 선과 교학의 근본이 하나라는 정해쌍수. 그렇죠. 정답 3번 진울. 교학의 수련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하는 이를 바탕으로 교단통합. 교학의 수련. 교학 뭐야? 교종 중심이라는 얘기야. 누구야? 의천. 정답은 3번. 9번. 미추친 왕의 제위 시기의 사실 옳은 것은 예전에 평양성에 천문도를 새긴 석각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석각은 사라졌고 탁본조차 매우 희귀하게 찾아볼 수 없었다. 근데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천문에 탁본을 바친 사람이 있었다. 이에 왕이 서운관에 명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돌에 새기도록 하였다. 봐봐, 아직은 서운관이지. 아까 봤잖아. 이게 뭐야? 관상감이 아니잖아. 아직. 사천대에서 충렬왕 때 서운관, 그리고 세조가 돼야지 뭐로 바뀐다? 관상감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누구야? 태조야. 태조. 또 평양성의 천문도. 이거 뭐야? 고구려 천문도. 그지?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뭐 했다? 돌에 새겼다. 뭐? 천상, 열차, 분야지도. 1467개 별자리가 표시되어 있어. 천상, 열차, 분야지도. 이건 내가 얘기잖아. 이건 자작자작 타는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 거라 그랬잖아. 누가 바친 것도 안 나오고 언제라고도 안 나와.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바친 사람이 있었다. 지가 그린 거 아닐까? 어쨌거나. 태조입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받는다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인정한다, 뭐 그런 주작의 냄새가 아주 진하다는 거죠. 시포를 하나 인보로 편성하여 농민을 통제했다. 태종. 선교, 양종, 불교 통합하고 18개 사참 인정했다. 세종.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신지사도 경제개발만 했다. 이건 공양왕 때 1391년에 과전법 실시지. 이거 정답하면 안 돼. 이거 분명히 문제 왕의 제위기의 사실이라고 했어. 소수의 재상 중심으로, 그렇지, 정도전, 조준, 남은 같은 소수의 재상 중심으로 정치 운영했다.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 되게 많았게 얘기했잖아. 조선 건국할 때 52명이 개국 공신인데 어때요? 실권은 한 두세 명에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머지 한 50명 가까이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 불만 품은 사람들은 다음 차기 대권을 노리는 누굴 지지할 수밖에 없어? 이방원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방원은 걔들을 잘 끌어모았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가나다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좌수와 별감, 수령, 향리입니다. 자, 좌수, 별감, 수령, 향리는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어디에 위치한 사람들이야? 향촌이지, 향촌. 그러니까 중앙이야, 지방이야? 지방이라고요. 가는 18세기 평민 출신의 요호 부민들이 진출해 수령과 결탁하여 부세 수취해서 많은 민폐를 끼쳤다.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향회가 뭐 한다 그랬어? 변질된다 그랬잖아. 향회의 변질은 기억나요? 원래는 향회는 그 지역 양반 사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였으나 18세기 평민 출신 요호 부민들이 진출하면서 수령과 손을 잡으면서 부세 운영할 때, 부세 거둘 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또가 새로운 세금 걸 때 그러셔도 됩니다 라는 자문기구에 불과해지면서 이 류향소지, 이게 이름 이때는 향청으로 바뀌었지. 향청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는가고요? 수령이고. 또 하나는 뭐야? 이거 말고도 향촌 자치조직이 또 하나 있었잖아. 뭐야? 향약이지. 근데 향약마저도 수령이 직접 주관하게 한 왕이 있어. 누구야? 정조야. 그러니 이때 이유가 되면 특히 세도 정치 때가 되게 심해지겠지. 수령 세력을 견제할 세력이 아예 없어지니까 수령 자리가 어때요? 굉장히 되면 매력적인 자리가 되는, 그래서 매관매직이 아주 상행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가는 이시에 난 이후에 유양소는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이시에 난 언제? 세조 때지.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다시 복설되었다. 맞죠? 살인들의 욕으로.
나는 육품이상의 참상관 임명된 건 맞는데 부민고소금지법으로 나의 횡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부민고소금지법은 뭐야? 백성들이 수령을 고발할 수 없게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수령권을 뭐 하는 거? 강화하는 거지. 다는 나의 행정실무를 보호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그렇죠.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됐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왜? 고려시대 향리는 세습적인 아전이 아니지. 고려시대 향리는 언제든지 뭐야? 문과 뭐야? 제수로 문시가 가능했지. 상청 향리 같은 경우는. 이거 어때요?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도 뭐 출신들이야? 향리 출신이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그게 아니라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되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기업과 같은 변화가 나타낸 배경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이 경작하여 그 반을 분배할 때 전세와 종자는 지주부담이고 소작인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옛 풍속이다. 요즘 호서, 호남, 호서는 충청도, 호남은 전라도. 점차 소작인 부담으로 되어 지주가 도리어 관여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뇌물을 줘 소작지를 주면 뭔 소리야? 이제는 뭐라고요? 원래 전세와 종자는 지주가 부담하고 소작인이 관여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소작인이 내. 그런데도 어떻게 해? 소작지를 구하기 없대. 어렵대. 그럼 왜 그럴까요? 소작인들의 이익이 더 커졌다는 얘기 아니야. 옛날에는 지주가 내던 것까지 누가 내야 돼. 소작인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소작지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라는 것은 그 뭐야? 이제 타조법에서 무슨 법으로 바뀌어간다는 뜻이야? 도조법으로 바뀌어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무슨 법의 확산도 병행해서 나타날까? 이양법의 확산도 병행해서 나타나겠지. 그럼 옳은 거. 소작료 징수에서 병적반수가 도입되었다. 병적반수가 뭐야? 반띵하는 거잖아. 이게 이때 조선 후기에 처음 도입된 게 아니지. 말이 안 되지. 그 전부터 병적반수였지. 소작농의 경작권이 정책적으로 부정되었다. 소작농의 경작권이 정책적으로 부정된 건 언제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경작권 부정했잖아. 정책적으로 지주들이 무슨 권만 인정하고 소유권만 인정하고.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신분적 관계로 고정되는 게 아니지. 이제는 어때요? 일정한 액수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잖아. 신분적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제적 관계로 바뀌는 거지. 일정 액수의 소작료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일정 액수만 내면 된다고. 비율이 아니라. 그래서 정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액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타조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조법의 확산과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조선 후기 도조법의 확산과 관련되는 겁니다. 12번.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은 신립장군의 충주 탕금대 전투는 재승방략의 문제점이 나왔다. 맞죠? 처절하게 실패했으니까. 의병은 남부지방에서 활발했고 문반 출신이 다수였다. 얘기했잖아. 주로 뭐 출신이야? 북인 출신. 누구 제자? 조식의 제자, 아침밥 제자라고 수도 얘기했잖아. 조식이 죽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조식 제자 무려 50명이 경상도에서 의병장 일으켜. 인정. 의병장은 이런 단어를 넣는 게 더 좋겠다. 소위 표정을 보고 내가 깨달았어. 넣어줘. 의병장은. 그럼 만약 이게 생략됐다 치고 관우묘가 세워지는 등 민간신앙 활발한 변화. 관우묘 뭐야? 동묘. 지하철에도 동묘 여기 있다 그랬잖아. 관우묘. 맞아요.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지 벽제관 전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일본군에게 진 거잖아. 벽제관 전투에서는 이호송이가 일본군한테 박살이 나요. 죽을 뻔했다니까. 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이호성은 더 이상 일본에다가 싸우지 않아요. 유성룡이 제발 싸워달라고 했다가 맨날 막 수모만 당하고 그래. 먹을 거 달라 그러고 막. 징비록 보면 맨날 그런 내용이야. 자, 우리가 서울을 탈환한 건 무슨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이야? 행주대첩, 행주산성, 행주대첩. 행주대첩 누구야? 권율이잖아. 벽제관에서는 패했어. 자, 외워야 돼. 평양성 전투에서는 승리했지. 평양성 탈환하잖아. 육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뒤집는 거잖아. 하지만 벽제관에서는 패한 거야. 그 다음에 어디 승리한다고요? 행주대첩 승리하고 서울을 탈환했다. 순서가 그래요. 정답은 4번이 틀렸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고. 4번이 정답이라고. 언니는 맞았대요. 잘했어. 아직 닭이 살아있는 거? 13번.
다음과 같은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사실 옳지 않은 것은 정치가 극도로 해야지면서 과거 시험장에서 부정, 합격자 남발, 온갖 비리, 거제 문란과 관직 매매, 매관 매직 이거 그뿐만 아니라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이 핵심이야. 소수의 가문으로 구성된 권력층은 농민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새로이 성장한 상공업자들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누구야? 세도 가문이겠지. 무슨 정치를 보여주는 거야? 세도 정치를 보여주는 거야. 왕권이 정치에서 배제됐다. 당연하지. 상품화폐 경제의 성장이 당연히 둔화되겠지. 정의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맞잖아. 비변사에 참여한 애들.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구도가 격화될 수가 없는 거지. 이때는 탕평파, 반탕평파 이런 것도 없어진다 그랬잖아. 특정 몇몇 집안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잖아. 무슨 정치 집단의 대립구도가 격화돼.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왜 국회가 동물 국회가 돼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 지금. 세도 정치는 이런 거라고? 아니라고. 자, 봐봐. 지금 정치가 막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싸우고 있잖아. 세도 정치는 이런 상황이야? 아니라고. 세도 정치는 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집안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나모씨 집안 혹은 뭐 황모씨 집안 혹은 뭐 김모씨 집안 요 몇몇 집안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거야. 그게 세도 정치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10파 몇 파 대립 없어. 이제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붕당 의미 없다니까.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오직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게 무슨 정치라고요? 세도 정치라고.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자, 옳지 않은 거 그랬어. 연산군 기억봅니다. 훈구와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이게 뭐가 틀린 말이야 도대체. 왜? 네가 연산군이야. 네가 연산군이면 사림이 이쁘겠냐? 뭐 하려고 그러면 어니 되옵니다 이런 애들 좋겠냐고. 연산군은 또라이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관종이야 관종. 관종은 나밖에 모르는 거야. 1번 맞는 말이에요. 2번. 중종반정을 중앙에 쫓겨나지 뭐 훈구니까. 김감과 구영수 같은 무리들은 연산군에게 아첨하여 개나 돼지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조정암 선생, 조정암이 누가? 정암 조광조야. 그러니까 조광조 같은 사림이 보기에 얘네들은 뭐로? 개 돼지처럼 보인다는 거지. 개 돼지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겠어? 금수야. 수도 없이 얘기했지. 그럼 조광조는 자기는 뭐야? 성인은 못 되더라도 뭐야? 군자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야? 소인배도 아니고 뭐라고요? 금수야.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조광조가 보기에는. 지난번 조광조 디귿 소격서 폐지 소학 보급운동을 통해서 6.25 확산 실효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김경필 정여창은 사초 김일손의 사초 무에 사용되거나 야 김일손의 사초 문제로 사초 문제는 누구야? 조의제문이잖아. 누가 썼어? 김종직이 쓴 거고 이걸 실록에 실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성종실록에. 누가? 그의 제자 첫 번째 제자 일손씨가. 그러다가 어때요? 유자강 같은 애들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어때요? 무호사호가 되고 그래서 김종직은 이미 죽었으니까 부관 참시된 거고 김일손은 능지처참된 거지. 이게 무호사화고 김경필 정여창이 희생된 건 갑자사화입니다. 김경필 정여창은 갑자사화 때 희생됩니다. 갑자사화는 뭐야? 폐비 윤시 문제로 연산군이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기억나죠?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 연표 가나 연호를 사용하던 시기에 사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는 뭐 들어가야 돼? 건, 양이 들어가야지. 나는 뭐야 돼? 광, 무지. 가는 태양력 사용과 함께 시작된 거 맞고 가시기에 중앙에 친이돼. 지방에 친이돼. 중요하죠? 가를 사용하는 시간에 춘생문 사건은 1895년 10월 11일이야. 음력으로. 그러니까 이 춘생문 사건은 뭐야? 아관파천 전이잖아. (1895년) 자, 그래서 틀렸고요. 나를 시기에 상공학교, 광무학교 이게 뭐야? 광무기억이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다음과 같은 국왕의 지시가 내려졌을 당시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전차 운영되면서 다치고 죽는 백성이 많다고 한다. 5살짜리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매우 놀랍고 참혹하다. 내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제금을 넉넉히 주어 내부야 내부. 이때만 내부는 뭘까? 야 6조가 8아문이 됐다가 7부가 된다 그랬잖아. 내부 외부 이렇게 가는 거야. 7부 중에 하나야. 넉넉히 준 나라가 불쌍히 여겼으면 보여주라. 의정부에서는 농상부, 경무청, 한성부에 특별히 당부하여 방벌. 전차를 운하는데 반드시 사람 철개도 못해 살펴 다시는 치워줘. 이거 뭐야? 기억나? 전차와 기차는 똑같이 1899년생. 그지?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1885년부터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고, 유경공원은 기억나? 1886년에 최초로 생겼지만 1894년에 제정난으로 문 닫았다 그랬어.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전환국 백동화 가능하고, 명동성당 1898년이니까 가능하죠. 명동성당은 지금도 있습니다. 17번.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10년대 옳지 않은 것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는데 식산은행 1918년 외우라고 그랬어. 연초전매령은 1921년이라고 했어. 정답은 기, 니, 디 3번. 18번. 이 문제 어려워. 태용 오빠 18번 몇 번이야? 허! 맞았어. 오빠 다 맞은 것 같은데? 야, 다음 제도를 시행했던 단체. 이게 뭐겠어? 연통제. 연통제라고, 연통제. 독판, 군감. 연통제. 그럼 연통제를 시행했던 단체가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 표 연통제입니다.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냅니다. 태극사관 자기예산은 뭐야? 신민회지. 조선혁명 간부학교 누구야?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이 개별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1932년 난징 근처 절 하나 빌려가지고 장제세 도움 받아가지고 육사생도를 길러내는 거잖아. 3기생 한 120여 명 졸업시킨다 그랬어. 1기 졸업생이 이육사 선생이라고 얘기했잖아. 1932년이야. 조선혁명 간부학교. 광주학생 하이로드 진상소다. 이건 뭐야? 신간회지. 정답은 4번. 사료 편찬소를 두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가능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19번. 밑 주신 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나는 누구야고요? 김구쌤이지. 이것도 앞에서 한번 했어요. 정부 23 국민대표에서 해설면은 내무부 명을 공포했다. 민족자주연맹 결성해서 남북협상 주도했다. 이거 누구야? 김규식이지. 해서교육총회 가담했고 안학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거 맞고 동학접주라서 농민전쟁에 참전해서 해주소를 공격했던 거 맞고 내가 김구 얘기하면서 내가 그 기억나죠? 내가 뭐 얘기했냐면 도시경찰 얘기하면서 용산경찰서에서 경찰 장혁 오빠가 경찰로 부임됐는데 제일 먼저 용산에 가면 백범 기념관 있다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한다 인사하고 시작한다 그랬잖아. 왜? 김구 선생님 뭐야? 초대 임시정부 경무국장이었거든. 처음에 문직이라도 시켜달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경무국장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구 선생님이야. 20번. 다음 중 시기적으로 세 번째 해당하는 사실은 자,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환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관련됩니다. 남북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한 건 1985년.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2000년 6.15 선언 이후지. 해주 지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하기 합의한 건 2007년 14선언. 노무현.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는 뭐야? 3번이죠. 4번은 2007년이니까. 1번은 91년, 2번은 85년, 3번은 2000년, 4번은 2007년이니까. 됐죠? 예.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은 당국자, 군사당국자 간의 집행전화 가설하기로 합의한 게 91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처음으로 합의한 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도 하죠. 예. 근데 보통 이런 건 처음으로 시작한 걸 보통 얘기하죠. 그랬을 때 91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이제 쉬지 말고 못해요? 1991년 노태우. 쉬워. 딱 한 장이야. 아니 19번에 이거요. 아, 19번에 이거? 김구야. 다 김구야.
1, 3, 4번 다 김구고. 아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구나. 다 김구야, 다 김구. 소요 따라네. 어.